안녕하세요. 법무법인심의 대표 변호사 심규덕입니다. 오늘은 우리 법인의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 심준섭 변호사님을 모시고 분양계약 해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심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경기 침체로 인해서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졌다고 들었어요.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랑 그리고 또 고금리로 인해서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아졌어요. 특히 이제 중도금 대출 자체가 실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잔금 대출도 어렵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잔금 납부를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 상황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사연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2년 전 분양받은 아파트 계약자 김난감입니다. 당시에는 부동산 시장이 너무 좋아서 프리미엄도 붙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형성됐어요. 중도금 대출도 어려워져서 잔금을 낼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위약금은 또 얼마나 물어야 하나요? 네, 이 김난감님의 상황이 정말 많은 분들의 공통된 고민일 것 같습니다. 이 분양계약 해지 가능 여부는 계약 단계와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청약 철회 기간이라고 한다면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걸 지나서 이제 계약금만 낸 상태다 그래도 라고 한다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세 번째, 중도금까지 이미 어느 정도 내버렸다 라고 한다면 솔직히 말씀드리기 쉽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시행사와 협의가 필요한데요. 이 위약금 같은 경우에는 보통 계약금이 위약금 역할을 하지만 또 구체적인 금액은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따른다. 이런 게 원칙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그런데 경제적 사정 변경으로 인한 해지 외에 다른 해지 사유들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시행사의 귀책 사유로 인한 해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가 이제 너무 많이 지연된다거나 아니면은 분양 광고에서 봤던 내용이랑 실제 시공한 내용이 전혀 다른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내가 속아서 계약을 취소하는 그런 거겠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설계 변경으로 인한 해지입니다. 이 주요한 설계가 변경되었는데 분양받으신 수분양자분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계약을 위반한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해지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게 어떻게 보면 또 가장 많은 패턴일 것 같아요.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한 해지입니다. 이 분양 광고랑 실제로 지어진 게 좀 많이 다르다. 아니면은 뭔가 뭐 임대를 보장해 준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좀 그 카테고리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다른 사연이 들어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고민님의 사연인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분양받은 오피스텔 계약자입니다. 최근 해당 지역의 교통개발 계약이 무산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분양 상담원은 이 개발 계획을 강조하면서 투자 가치가 높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허위 과장 광고 같아요. 이런 경우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일단 이고민님의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들 중에서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한 계약 해지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모든 광고의 과장이 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법원에서 하는 표현을 제가 그대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법원은 선전 광고에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이치, 뭐 이제 약속, 흔히 관행 말씀드린 거겠죠. 거기에 비추어서 뭐 괜찮다 하는 정도라면은 기망성이 결여된다, 즉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 정도로 나쁘게 속인 건 아니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조금만 더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은 제일 중요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실을 우리가 뭐 이 정도는 좀 과장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정도로 속여야 그 경우에만 이제 우리가 민법적으로 이제 기망행위라고 인정돼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말일 것 같아요. 우리의 이제 이고미님 같은 경우에는요, 해당 개발 계획이 분양 계약의 중요한 원인이었고 또 시행사가 이 계획이 안 될 걸 알면서 만약에 고의를 숨겼다, 그런다고 한다면 계약 해지 사유가 충분히 되겠죠. 하지만 이게 광고를 어느 정도로 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계약에서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생각보다 좀 복잡한 문제네요. 그런데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납부한 금액들, 이미 납부한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뭐 흔히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약금이라든가 또 중도금을 납부하신 분들 뭐 이런 경우도 나뉠 거 아니에요. 계약 해지 시 납부했던 금액을 반환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면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낸 돈 다 사라지는 건가? 이 부분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해지 사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계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시행사의 귀책 사유로 해지되는 경우, 즉 시행사 쪽이 잘못해서 이 계약을 아예 무르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애초에 이 계약을 없애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계약금이랑 중도금을 낸 돈은 어떻게 보면 엉뚱한 곳에 입금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당연히 돌려받아야 되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납부한 금액 전액에다가 심지어 이자까지 받을 수 있을 텐데요. 근데 그게 아니다. 내가 단순 변심처럼요, 수분양자, 즉 분양받은 사람이 귀책 사유가 있어서 해지된다, 아니면 이제 뭐 돈을 계속 안 내서 시행사 쪽에서 계약을 해지를 한다, 이런 경우에는 위약금을 제외한 금액만 반환받게 될 것 같아요. 또 이제 중도금 대출을 받았으면은 대출금 상환 문제도 함께 이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계약 해지를 고려하실 때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정보네요. 마지막으로 분양계약 해지와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한 말씀하셨는데 좀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릴 것 같아요. 이게 또 워낙 중요한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은 먼저 제가 이제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 어떤 경우에 해지가 가능하냐,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뭐 법적인 방법으로만 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시행사 협의를 하는 그런 노하우가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은 우리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잘 얘기를 해서 계약금만 포기하고 이런 경우도 좀 많이 계시긴 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저희가 방송으로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 그럼 이제 아까까지 말씀드렸던 것들을 기반으로 뭐 주의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됩니다. 이 시행사의 관계를 뭐 물론 나중 가서 사이가 안 좋아질 수 있지만 처음부터 굳이 관계를 적대적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뭐 좋게 협상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이제 뭐 납부 기간 같은 걸 유예받을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관계를 이제 일부러 안 좋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역시 뭐 법적 조언할 때는 항상 등장하는 말씀이죠. 증거를 철저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분양 홍보관에 가서 뭐 계약서를 쓸 때 이 분양 홍보하는 상담 직원이 나한테 뭐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뭐 허위 과장 광고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면서 그걸 녹음하고 자료를 가져오고 이런 사람은 사실 많지는 않겠죠. 그렇긴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계약하고 나서도 문제가 생겼다 싶으면은 분양 상담사라든가 아니면 시행사 쪽에다 물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나는 광고를 봐서 계약을 했는데 왜 달라졌느냐, 무슨 어떤 예를 들어서 고급 자재를 사용하기로 했는데 왜 이 자재가 아닌 다른 자재로 지금 시공을 하고 있나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봐서 뭐 고객님 이거는 뭔가 달라졌습니다 라고 한다면은 그런 말을 했다는 것에 대한 입증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분양 광고, 계약서, 그리고 상담 내용 같은 것들을 모든 자료를 최대한 다 보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혼자 판단하시지 마세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고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이 부분에서 정말 조금이라도 잘못 행동을 해버리면은 법적으로는 또 불리한 경우가 많으니까 그냥 법대로 가자 이렇게 했을 때 쉽지 않은 경우도 많거든요. 또 네 번째로는 시간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이 계약 해지나 취소에는 좀 시간 제한이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 취소뿐만 아니라 뭐 전매하거나 뭐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발견하는 즉시 바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대안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계약 해지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방법이라는 게 또 이 분양권을 다른 사람들한테 양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까 여러 선택지를 놓고 신중하게 결정하시면 될 거고요. 또 이제 뭐 부동산 전망 같은 것들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법적 전문가인 제가 드릴 수 있는 영역은 아닌데요. 만약에 부동산 경기가 좋아질 것 같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성급하게 뭐 위약금까지 물면서 계약을 해지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분양계약 해지는 되게 큰 결정이니까 신중하게 판단하시고 또 꼭 전문가의 상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 분양계약 해지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봤는데요. 분양계약 해지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 심준섭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